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네. 이번 주는 뭐, 무난하게 뭐 잘 끝난 것 같아요. 그죠? 날씨도 좀 좋아지고 좋고, 주식시장도 뭐 편안하게 잘 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뭐 지수는 크게 올라간 게 없죠. 그죠? 코스피는 뭐, 좀 올라가다가 조금 올랐네요. 그죠? 코스닥은 그냥 뭐 옆으로 횡보한 모습이고, 지수는 별로 재미없었는데, 그냥 편안하게 잘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로는 부족하고 좀 세게 좀 치고 올라와야지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하실 맛이 날 텐데 뭐 이제 기다리신 것만큼 수익은 많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종목들이 이제 그 거래가 없던 낙폭과대주들이 올라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제에 이어서 같이 얘기해 드리려고 준비했고요. 일단 여기 시황 빠르게 좀 체크해드리고 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시황 얘기는 좀 최대한 짧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뒤에 그 설명드릴 부분들을 좀 시간을 좀 줄 수 있겠죠, 그죠?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이제 저기 뭐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들어왔고 계속 들어올 거니까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까지 많이 힘들고 이제 지치셨던 건 아는데 그게 이제 다 수익을 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거든요. 사람들은 뭐 힘들다, 짜증난다, 뭐 막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요.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한 하나의 이제 과정이니까, 네, 과정이 뭐 덜 힘들 수 있고 상대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는데 이번에는 뭐 엄청 힘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과정 끝에는 항상 좋은 수익이 기다리고 있죠, 그죠? 네. 자, 그게 선물이에요, 그게. 그걸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이제 지수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뭐 제법 잘 올라왔어요. 그 5월 7일 날이 화요일인데 6일 날 쉬었죠, 그죠? 7일 날 시작하자마자 이번 주는 2% 급등으로 시작을 했고 뭐 나름대로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났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뭐 그냥 횡보했으니까 별 할 얘기가 없고 이쪽은 그다음에 그 어디 환율 있죠? 최근에 환율이 4월 달에 급등하고 막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는데 5월 들어서는 환율이 급락을 했죠. 그죠? 그래서 5월 3일 날 한번 세게 급락을 했고 그리고 뭐 5월 7일 날 화요일 날도 하락을 했었고요. 그 뒤로는 약간 반등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환율도 이제 많이 안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외국인들 순매수 동향을 좀 보면은 외국인이 이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한 18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다라고 하는데 한번 체크해 보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흐름이 바뀐 게 없는데 자꾸 개미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제 그 코스피 지수 차트 띄워놓고 설명드렸지만 외국인은 그냥 지수가 급락을 하든 급등을 하든 그냥 계속 샀어요. 우리나라 개미들만 그 과정에서 이제 탈탈 털린 거죠. 자, 일단 보시면 오늘은 뭐 외국인이 많이 사진 않았죠. 기관이 좀 많이 샀는데 최근에 이제 기간별 집계를 해드릴게요. 언제냐면 자 작년에 이거 작년 건데요. 작년 2023년에 외국인이 1년 동안 순매수한 게 11조 원이에요. 그렇죠? 11조 원. 네. 개인은 13조 원을 털렸죠. 1년 동안. 자, 올해 1월 1일부터 자, 오늘까지 외국인이 얼마나 샀느냐? 20조 원 샀습니다. 아까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순매수한 게 11조 원인데 지금 이제 한 1년에 오늘이 한 3분의 1 정도가 지난 거죠. 3분의 1 정도? 그죠? 근데 벌써 이만큼 샀어요. 20조 원. 작년에 산 거에 거의 2배 가깝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산 거예요. 근데 외국인만 샀고 연기금 조금 있다, 그죠? 연기금 3천억 정도 조금 있고 다 털렸어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직접 투자한 돈도 다 털린 거고요. 그러니까 개미들만 다 털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지 않나요? 왜 기간도 털렸는데 왜 개미만 털렸다고 하시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이거는 뭐예요? 개인들이 이제 직접 투자하는 계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거는 뭐예요?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뭐 기타 금융 이렇게 돼 있는데 저거 다 원래 누구 돈이에요? 거의 대부분 개인들 돈이잖아요. 개인들이 이제 맡긴 돈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다 털린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올해는 진짜 개미들이 다 털린 거예요. 양쪽 다. 직접 투자, 간접 투자. 네.
외국인한테 많이 뺏겼다. 네. 근데 이거는 외국인의 책임이냐? 아니죠. 개미들 책임인 거죠. 코스닥은 또 많이 들고 있고. 네. 코스닥은 많이 들고 있죠. 이거 뭔지 아세요? 바닥을 찍고서 이제 올라오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이쪽도 이제 개인들이 순매도로 잡히겠죠. 네. 그 아무튼 지금 굉장히 많이 사놨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아니다 4월 1일부터 볼까요?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보시면 4월 달에 이게 4월 말 4월 한 달 내내 어떻게 됐냐를 보는 건데 외국인은 3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개인은 거의 본전이죠. 그죠? 네. 근데 이제 5월 1일부터 오늘까지 보면 어땠을까요? 네. 5월달 들어서서 쉬는 날이 많았잖아요. 그죠? 5월 1일 날도 쉬었죠. 네? 생각해서 5월 1일 날 쉬었죠. 그 다음에 5월 4일, 5일 주말이라 쉬었죠. 5월 6일 날 휴일이라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10일까지라고 해봤자 실제 거래일은 6일밖에 안 돼요. 6일 동안 2조 2천억 원 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대충 일주일 동안 2조 원이 털린 거예요. 무지하게 많이 털린 거죠. 이거는 개인들이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빨리 털렸어. 그래서 이번 주에도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순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초보분들은 아니 지수가 오른 게 없는데 저 인간은 뭐가 잘 끝났다는 거지? 에이, 그 초보들이 하는 거죠. 외국인이 열심히 잘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끝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KB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지고 잘 끝났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얘기했나요? 은행주들이 자꾸 올라가는 거는 그 나라 경제가 안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쭉 가시면 돼요. 자꾸 요즘에 계속해서 부동산 어쩌고 저쩌고 경매가 많이 나와서 건설사 위험하다 난리지기는데 여러분들 건설사가 무너지면 은행은 멀쩡할 것 같으세요? 은행도 멀쩡하지가 않죠. 그죠? 네. 근데 은행주들이 계속 이렇게 신고가가 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냥 다 끝났는데 계속 그러고 있는 KB금융 상장 이래 신고가예요. 이게 2008년도에 상장한 주식이거든요. 상장을 언제 했냐면 리먼 브라더스로 막 난리 날 때 그때 상장했다고. 상장했을 때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이후로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죠. 이미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서 항상 이런 얘기 해드리면 개미들이 속으로 꼭 궁시렁거리세요. 아이씨 내 건 안 가는데 뭐 헛소리냐고. 본인이 대형주 안 갖고 있잖아요. 그쵸? 대형주 안 갖고 있는 건 본인 책임이죠. 그러니까 대형주 안 갖고 있는 대신에 조금 늦게 가는 거예요. 본인 거는 늦게 가는 거니까 많이 가겠죠. 한 번에 땡겨서 그 맛에 개별주 투자하시면서 대형주 가는 거 보면서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짜증내실 필요가 전혀 없죠.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고 드디어 이제 내 것도 가겠구나, 좀만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누가 돈을 벌겠어요? 그렇죠, 후자죠. 그죠? 네. 이런 거 보면서 자꾸 이제 피곤해하고 지쳐서 쓰러지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지수얘기 여기까지만 할까요? 할 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따 뒤에서 또 얘기를 할 텐데, 미국이 9월달에 이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9월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자꾸 헛소리 하는데, 어제 얘기해드렸지만 어제는 스웨덴까지 얘기해드렸죠. 그죠? 스웨덴에서도 금리 인하를 했고, 그 다음에 영국도 지금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5월달에는 금리를 동결하지만 6월달에는 금리를 인하할 걸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그러니까 EU죠. EU를 대표하는 유럽 중앙은행도 지금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미 4월달부터. 그래서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미국이 혼자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요? 미국이 11월 초인데 11월 5일 날이 미국 대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 그게 있어요. 미국은 직접 투자를 주식이나 이런데 펀드 이런데다가 직접 투자하는 개미들이 많거든요. 중산층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중산층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표를 얻으려면 주식 시장을 확 끌어올려야 돼요. 폭발적으로. 그래서 미국 선거 전에 한 3개월, 4개월 전에는 어떤 대형 호재, 정부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대형 호재가 터지면서 주가를 막 끌어올립니다. 이거는 늘 똑같습니다. 네.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와서 선거 11월 달 앞두고 3, 4개월 전이면은 뭐 7월? 빠르면 6월이겠죠, 그죠? 6, 7월쯤에 뭐를 하나 터트려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호재를. 그게 뭐겠어요? 금리 인하지 뭐. 최대한 안 해줄 것처럼 자기들끼리만 안 해줄 것처럼 하고 있죠.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가 올랐는데 다우지수 올라간 이유를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할까요? 그 고용이 둔화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다우지수를 막 올리더라고. 근데 그게 뭐 실업급여 지표를 발표한 건데 그게 월간 지표도 아니고 주간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매주 발표되는 건데 그거 보고서 자기들끼리 어머 고용이 둔화되는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지수를 올리더라고. 그 뭐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연준 의장이 5월 1일 날 FOMC 회의 때 한 얘기. 고용 둔화되면 금리를 인하하겠다. 그 사람이 딱 그 말 하고 나서부터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 이거 안 좋아 이래요. 나쁜 것들이 4월 달에는 연준 의장이 그 얘기하기 전에는 고용 지표가 발표만 되면 무조건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서 어떡하지? 금리 인하 못 하겠는데 이러다가 지금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같은 안 좋아도 아니고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말을 싹 바꿉니다. 그래서 시황 뉴스를 보실 때는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건데 그냥 한 군데만 봐야 돼요. 한 군데. 그러니까 한국경제면 한국경제, 매일경제면 매일경제, 아침마다 그 시황 쭉 얘기해 주는 거 있죠. 한 군데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게 말 바뀌는 거를 금방 눈치를 채요. 오늘은 매일경제 봤다가 내일은 서울경제 봤다가 다음날 한국경제 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죠. 그럼 감을 못 잡아요. 응? 한 군데만 보시라고요. 한 군데만. 그러면 왜 그러잖아요. 아침에 뭐 미국 증시가 왜 올랐는지, 어제 뭐가 올랐는지, 연준 의장이랑 뭐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막 그런 거 쭉 얘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신문에서 나오는 거 그죠? 네. 한 군데만 보세요. 한 군데. 아셨죠? 그래야지 이게 돌아가는 흐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네. 자, 시황 얘기 여기까지 하고, 자, 그리고 미국 대선 전에 금리 인하 발표가 유력하니까 그러면 지금 빨리 주식을 사놓으셔야 되겠죠? 안 사놓으시면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종목들을 쭉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으시면 안 돼요. 응? 목표 수익률을 좀 낮게 잡아야 돼. 30% 이하로 잡는 게 맞아요. 지금 저희 라이브 문자만은 원래 30에서 50% 이상 수익이 나야 매도사인이 나갔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아래에서 나가요. 왜 그럴까요? 뭐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종목들이 아직은 많이는 못 가요. 많이 못 가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과거에 비해서. 옛날에 상한가 잘 나올 때는 까짓거 50% 수익 내는 게 어렵지가 않죠. 왜냐하면 상한가 들어가요. 그 다음날 갭 띄우겠죠 당연히. 그럼 거기서 팔면 상한가 이 현상을 못 가도 50%짜리 수익은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재료 잘 골라가지고 오늘 아침에 사놨는데 오늘 상한가 가고 내일 아침에 판다? 그럼 50% 막 60% 수익이 막 나와요. 일주일이 뭐예요? 2, 3일 만에 바로 나오는데. 근데 지금은 상한가에 잘 안 가요.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더라도 굉장히 지저분하게 가요. 거기서 안 팔았다가 끌려 내려오죠? 수익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확실한 진짜 아침에 그냥 점상한가로 가거나 아니면 진짜 내가 팔기도 전에 상한가에 들어가 버리든가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상한가를 못 믿어요. 지금은 한 20, 30%? 10에서 20% 수익 날 때 한번 잘라주고 20에서 30% 정도 또 수익이 올라온다? 그러면 잘라버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돈을 갖고 그냥 다른 종목을 사서 또 매매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스윙을 돌리는 게 지금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금리 인하 이제 딱 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도 폭등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포지션을 길게 잡는 거예요. 왜 야구할 때 짧게 칠 때는 배트를 짧게 잡지 않습니까? 짧게. 근데 좀 세게 멀리 홈런 칠 때는 길게 잡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지금 뭐 금리나 물 건너갔네 뭐 그런 헛소리 할 때가 아니고요. 네. 종목들이 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준비를 뭐라고 있는지 자꾸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어제도 그 얘기 말씀 많이 드렸지만 사람들이 안 그래요. 다 그냥 그 뭐예요? 그 자라 거북이처럼 목을 싹 감추고 가만히 있는 거.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죠? 네. 자, 이렇게 보시고 아무튼 이제 종목들이 이제 올라올 때 대비해서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어제 시간이 없어서 더 못한 것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당분간은 이제 기법 강의 좀 많이 해드릴까 싶어요. 기법 강의. 기법 강의 형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려고. 왜? 이제 튀어 올라오니까. 신성홀딩스부터 볼까요? 어제 저기 샘표랑 샘표식품 했죠, 그죠? 재료를 바꾸면서 올라온다고. 근데 여기다가 오늘은 이제 뭐냐면 거래 없던 주식이 바로 올라올 때 이제 그걸 얘기할 건데, 여기 보시면 신성홀딩스가 이제 여기도 거래가 없었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저기로 간 거 아니에요?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그걸로 갔었는데 이게 6월 달이 고점이고 6개월 후인 12월 달에는 완전히 이제 주가 다 빠지고 거래 하나도 없죠. 그죠? 그냥 메말라 붙어버렸죠. 그죠? 이 상태에서 갑자기 돈이 들어서 올려. 이거는 뭐냐면 그 전쟁 그때 이란하고 전면전 얘기 나올 때 그때 한번 들었다 놓은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갑자기 호재가 나와서 들었다 놓은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요거는 이제 조국 신당 이게 원래 옛날부터 조국 관련주로 분류가 되긴 했는데 조국 관련주로 크게 간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좀 간 거죠. 그죠? 요번에 그러다가 이제 꼭지를 3월 25일 날 선거 이제 보름 앞두고 떨어졌죠. 그죠? 네, 보름 앞두고 다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쭉 떨어져서 원래는 이제 이건 끝난 거예요, 사실. 이제 당분간 갈 일이 없다고. 왜? 선거 때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보통 한 6개월 이상 쉬어요. 조국 씨는 앞으로 남은 게 이제 대법원 판결인데 거기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구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몸이 이제 교도소로 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 기회를 또 잡죠. 뭘 잡아요? 재밌어요, 요즘에 보면. 이게 그 브라질 홍수. 하필이면 브라질이 이제 콩이거든요, 콩. 콩은, 그러니까 어제도 가르쳐드렸지만, 콩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딱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는 게, 풀무원이 아니에요. 얘 잘 안 가요. 풀무원 홀딩스가 옛날에 급등했던 적이 옛날에 2011년인가? 그때쯤에 2010년이냐 2011년이냐 그때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있을 때 그때 오세훈 씨가 가고 박원순 씨 처음 나왔을 때 있죠. 그때 그 사람 이게 인맥주였어요. 맞을 거예요. 그때 간 기억이 있고 그 이후로는 테마주로 크게 간 적을 내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무원이 아니고 일반인들은 풀무원 생각하시거든요. 풀무원이 아니고 샘표랑 가로 열고 샘표식품 포함 그 다음에 신성홀딩스 요 두 개입니다. 샘표 신송 간장 쌈장. 근데 이게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급등했는데 잘 보세요. 이게 재밌는 게 브라질 홍수 얘기해드렸고 국제 대두 가격 급락했다 그랬죠. 근데 떨어졌어요. 계속 어제도 떨어졌는데 어제 시간에서 또 급등시켰죠. 어제 급등한 이유가 뭐냐면 슈퍼 엘니뇨가 가고 슈페라고 써놨나 슈퍼 엘니뇨가 가고 라니냐가 올 거라면서요.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올 거래요. 작년에 기억 안 나세요? 슈퍼 엘니뇨 오면 엄청나게 뭐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겁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무 일도 없었죠. 네. 오히려 풍년이었던 것 같은데 슈퍼 엘니뇨 가고 라니냐 올 거 같다고 하면서 어제 시간에서 얘네들을 또 올리더군요. 그러더니 오늘 아침 이렇게 해놨어요. 아침에 15%에서 급등 시작해서 추가 상승은 거의 안 나왔고 4%로 끝났죠. 저는 이걸 나쁘게 보지 않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에서 한번 급등을 시켜서
그 다음날 급등하다 실패를 했는데 이틀 만에 또 그 짓을 한다? 이건 뭐예요?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의지. 이틀 연속 이런 식으로는 안 움직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결과로만 보면 둘 다 음봉으로 끝났으니까 실패한 거 아닌가요? 맞죠? 실패한 거. 근데 이렇게 두 번 연달아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냐면 매물대 앞에 가서 부딪히면서 매물대 소화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그렇다 쳐요. 거래가격이 되게 많이 나온 거거든요. 여기에 비하면 별로 안 나온 것 같지만 이때는 그 심각했잖아요. 조국 신당 지지율이 어마어마했거든 그때. 민주당보다 오히려 막 더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민주당 비례대표 비례정당보다. 근데 여기에 비해 이 상태에서 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거. 근데 이날은 제가 이해가 간다고 얘기를 했었죠. 왜? 아침에 12%에서 시작해서 하루 종일 급등을 했거든요. 분차트 보여드릴게요. 5분봉으로 보시면 이날이거든요. 이틀 전에 수요일이죠. 아침부터 급등해서 계속 움직였다고 붕 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늘죠. 그죠? 근데 오늘은 잘 보세요. 오늘은 아침에 급등 출발해서 추가 상승 나온 거 거의 없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거래가 많아야 돼요? 많은 게 정상이에요? 적은 게 정상이에요? 기법 강의하는 거니까 찍어봅시다. 거래가 많은 게 정상이다. 1번 아니다. 적은 게 정상인 것 같다. 4번 찍어보실까요? 네. 거래가 많은 게 정상이에요? 적은 게 정상이에요? 광현님도 어서오세요. 네. 찍어보세요. 그쵸? 거기다 4번 찍으시네? 그래서 맞아요. 적은 게 정상이죠. 적은 게 정상이다라기보다는 표현을 달리 할게. 그게 일반적인 거죠. 그죠?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래가 많죠? 아니 어떻게 여기랑 거래 같을 수가 있지?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에 뭐 있어요? 잘 보세요. 뭐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래 없잖아요 여기. 도대체 누구랑 싸운 거예요? 거래가 터졌다는 얘기는 누구랑 싸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누구랑 싸웠냐고? 없잖아요. 거래 터진 애는 얘네들인데 여기 있는데 그 얘는 도대체 누구랑 싸웠냐 이거예요. 갑자기 이상해지죠. 그죠? 응?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네. 도대체 이 거래량은 뭐지?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일반적이지가 않은 게 그게 좋게 보는 이유죠. 뭐야 이거? 뭐 한 거 아니야? 너 도대체 누구랑 싸운 거야 이거? 이런 건 조사를 해봐야 돼. 요즘에 정치권 보면은 뭐 서로 특검하잖아 이 난리지기구들 있죠, 그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지 마. 아우 지겨워 죽겠어 진짜. 맨날 서로 특검하재. 서로 그냥 야당 검찰청, 여당 검찰청을 따로 차리든가. 그런 걸 특검을 하지 말고 이런 거를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 누구랑 싸웠어? 이런 걸 특검을 해야지, 그죠? 네. 세력의 정체를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네. 웃으면서 들으세요. 이런 걸 특검을 해야지, 그죠? 네. 그 다음에 같이 짝꿍이 누구예요? 미래생명자원. 재밌는 게 첫째 날은 미래생명자원이 우두머리였거든요. 근데 두 번째 올라갈 때는 신성홀딩스가 더 세네. 근데 미래생명자원을 보시면 첫째 날 거래 되게 많이 터졌죠. 네. 잘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뭐예요? 거래가 적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라니까. 이게 일반적인 건데 쟤는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니까 둘 다 수상해. 둘 다 수상하다니까요. 이게 추세가 뭔지 아세요? 이게 재밌어요. 저기 3월달에 저점이잖아요 여기가, 그죠? 요렇게 이으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통통통통통통 그래서 올라가는 주식이었는데 지들이 현지 가서 취재도 안 하고 그냥 그 외신이나 베껴 쓰는 우리나라 언론사 나쁜 아저씨들이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휴전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헛소리를 해대면서 주가가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휴전 임박 웃기고 있네 진짜. 거기 가서 취재도 안 한대요. 이스라엘의 현지인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스라엘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그 방송국 기자가 없대요. 언론사 기자가.
아니 평상시 없더라도 요즘 같은 때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대요. 그러니까 다 베껴 쓰는 거라 그냥. 응? 휴전 임박. 제가 그랬잖아요. 휴전 임박 같은 소리 하고 있나 그러잖아요. 제가. 제 말이 맞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쪽은 제가 난 것 같아. 전 이스라엘에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딱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휴전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네. 이스라엘에서 휴전을 하겠냐고. 여러분 같으면은 자기네 국민들 1000명 넘게 죽었는데 여러분 같은 용서하겠습니까? 안 하지. 네. 근데 아무튼 그때 그래 잠깐 빠졌던 건데 원래 재료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이거 갖고 있다가 여기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초가 대비 음봉 떨어졌으니까 실패한 것 같지만 저점을 자꾸 높이면서 어딘가를 돌파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공중부양의 느낌이죠. 사지 마세요. 왜 사지 말라고 하냐면 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부시켜드리려고 한 거지. 그리고 여기 앞에 또 있어. 여기 통과하잖아요. 여기 또 있다니까. 네. 얘 거래도 많아요. 여러분들 대응 안 되시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이거. 여기 통과하죠? 여기 또 있어요. 여기, 네. 여기 통과하죠? 또 있어요. 무슨 태백산맥도 아니고 네. 또 있어. 또 있고 첩첩산중 그죠? 네. 근데 아무튼 뭔가를 열심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급등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죠. 거래가 없다가 최근에 보세요. 4월 말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거래가 완전히 말렸어요. 근데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응?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급등하면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 첫 번째 여기서 사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총 지식을 동원해서 이래저래 생각을 하겠지만 불안해서 털려버립니다. 그냥 결국에 뭐냐면 다 여기서 잘라내요. 여기 악고점이니까 그죠? 네. 팔고 나서 후회하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좀 전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휴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뉴스 보면서 그걸 100%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뉴스 보고 100% 믿은 사람이 여기서 손절했겠지. 휴전하면 얘네 갈 일이 없는데 끝났네. 근데 끝나요? 브라질 홍수. 대두 가격 급등 우려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국제 대두 가격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국제 대두 가격인데요. 네, 급락하고 있습니다. 급락하고 있는데 주가는 자꾸 움직여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안 맞게 가는 거고 저쪽에서 세력이 올릴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곡물 관련주들은요. 얘기하는 게 사료니까 곡물 쪽이죠. 곡물 관련주는 올라갈 수 있는 게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연재해, 전쟁, 그리고 뭐 쓸데없는 걱정, 우려. 그러니까 엘니뇨, 라니뇨 이런 것처럼 라니냐 그래요? 그런 것처럼. 네. 제가 오늘 아주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3일 뒤에 일기예보도 못 바치는 게 인간인데 무슨 라니냐가 어떻게 될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모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 내일 모레 비 온다고 그러죠? 그것도 시간 하나도 안 맞아요. 그때 가면 자꾸 바뀌어요 이게. 비 온다 그랬는데 전날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음날 가보니까 안 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근데 어떻게 인간이 그걸 다 맞추냐. 근데 이 곡물 관련주들을 우리 방은 되게 많이 사놨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이거 올리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뭐냐면 뭐 예를 들면 그냥 사람들 왜 그런 얘기 좋아하잖아요. 지구가 아파한다. 이상기후.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홍수가 나고 어딘가에서는 갑자기 눈이 내리고 어딘가에서는 뭐 댐이 하나 터질 수도 있고 어딘가는 갑자기 가물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구가 얼마나 넓은데? 그러면 이제 그것만 집중 보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불안하게 만들겠죠. 어떻게? 사람들이 3년 동안 힘들었던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곡물가가 올라가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막 난리지길 거라니까. 안 그래요? 네. 그거를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갖고 또 억수로 이제 사람들 힘들게 하겠네.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괴롭히겠구나.
그러면 뭐가 가요? 인플레이션, 농산물 인플레이션은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수혜주가 가겠죠. 그게 뭐겠어요? 곡물, 비료, 농기계 이런 거잖아요. 그 종목들이 다 바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제가 홍콩 지수 얘기해 드렸죠. 홍콩 지수. 홍콩 지수 오늘 2% 이상 급등했거든요. 신났어요. 원자재도 같이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자재. 결국엔 따라 거의 비싸게 갈 거예요. 밀이거든요. 밀이랑 홍콩 지수랑 겹쳐놨는데 그러니까 곡물 쪽은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가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플레이션이랑 상관없이 그냥 가격이 상승할 거예요. 왜냐면 곡물가가 그동안에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쪽에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가격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천연가스. 오늘 저기 GSE하고 흥구석유가 급등했죠, 그죠? 천연가스도 지금 굉장히 싸요. 잠깐만요. 봅시다. 천연가스. 2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그때 고공행진을 했는데 그 이후로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여기가 10이거든요. 여기가 1.5예요. 얼마나 많이 떨어진 거예요?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급반등 나온다고. 상대적으로 천연가스하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가격이 다 폭락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반등만 조금 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회복이 돼도요, 언론사에서는 난리지길 겁니다.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올해 초에 가격만 회복을 해도 뭐 별거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질 때도 이 정도였는데 뭐. 그죠? 그냥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뭐라고 기사가 나오냐면 올해 최저점이 1.5죠. 여기까지 가면 3이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난리를 치게. 제가 연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서민 경제가 위험하다 이거지. 왜? 천연가스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했다는 거예요. 난리를 지기겠지 이제. 그랬더니 이제 미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겠죠 이제 기사. 서민들 이제 라면도 마음대로 못 먹나. 왜? 밀가루 가격이 막 이제 오르면 그 앞으로 난리지겠죠. 밀가격 보여드릴게요.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갔는데 밀 이걸로 봅시다.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에 요 정도 800 터지고 나서 1400 그러면 지금 600이거든요. 이 정도까지 올라와도 큰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봐서 그죠? 네. 근데 올라오면 난리지기겠죠. 왜? 저점 대비 뭐 엄청나게 올랐네, 뭐 52주 신고가 났네 이러면서 이제 설레발을 떨 거예요. 그때 그런 기사가 나오거든. 그냥 침을 뱉으세요. 침을. 아이 더러워 퇴하고. 네. 얘기를 좀 세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겨내시라고요. 같이 바들바들 떨지 말고 어떻게 이러면 떨지 말고 아이 더러운 놈들 진짜 퇴하고 침을 뱉어버리세요. 그 기사에다가. 이게 분명히 나온다니까 이거. 네. 미리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침만 뱉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관련주를 많이 사놨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 방에서 많이 사놨습니다. 이것저것 사람이 먹는 거, 가축이 먹는 거, 그죠? 네, 다 사놨어요. 최근에 이제 운임지수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운임지수 BDI라고 그 벌크선에 실어나르는 그 운임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방에서 뭐 종목 추천 하나 나갔거든요. 네. 오늘 단타로 한 10% 수익 이상 나면 좀 팔아드리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10%까지는 수익이 안 났어요. 그래서 안 팔아드렸는데, 그 BDI 거기 올라간다는 게 뭐냐면 해상 운임지수 올라가는 건데, 그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뭘 많이 실어 나른다는 거예요. 뭐겠어요? 광물하고 농산물이에요. 그러면 광물하고 농산물 가격이 올라야 오르죠, 당연히. 오른다니까? 수요가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간다 안 간다? 그러니까 그거를 파는 나라도 가고, 그거를 취급하는 기업도 가고, 그죠? 그거를 실어 나르는 운송회사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돈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딱 타이밍이 맞잖아요, 그죠?
이제 유럽 쪽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그 전후로 해서 돈이 아시아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구리 가격 폭등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농산물 따라 급등하고 천연가스도 폭등하거든요. 다시 급등하거든요. 그럼 뭐겠어요? 관련주가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방에서 GSA를 회원들 이거 최근에 여러 번 매매했었는데 GSA를 또 사놨죠. 왜 샀냐면 GSA 잠깐만 오늘 수익 실현한 게 GSA예요. 잠깐만 요게 여기서 샀어요. 급등했는데 급등하는 거 보고 언제 샀냐면 이틀 뒤에 여기서 삽니다. 3,400원쯤에서 3,400원대 매수해서 오늘 여기 한 3,000원, 900원, 4,000원 이게 딱 오늘 4,000원까지 갔는데 여기에서 팔아드렸어요. 수익은 15% 전후? 네, 20%까지는 안 돼요. 네. 보유기간은 한 2주? 3주? 보유기간 대비 따지면 괜찮은 수익이죠. 짧게 치죠, 그죠?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지금은 이게 막 여기 옛날처럼 이렇게 갈 거를 바래서 들고 가도 되는데 요즘에 종목들이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아요. 언젠가는 강해질 거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목표 수익률을 높이면 되는 거고 지금은 여기에서 짧게 끊어치는 거예요. 10에서 30% 내에서 10% 수익, 30% 수익 그 내에서 탁탁탁 끊어치는 거예요. 이것도 스윙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대신에 또 팔았으니까 현금 생겼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가서 또 이제 계속 수익을 이어서 내는 거예요. 이제 자전거 바퀴 회전하듯이 굴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최근에 왜 제로투세븐이라고 이것도 여기서 사자마자 바로 팔아버렸어요. 여기서 저희 방은 원래 이렇게 짧게 이렇게 매매 안 하는 데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돌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확 상한가 잘 나오고 뽑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도끼 있죠? 도끼가 있으면 도끼를 갖다가 들고서 그냥 여기저기 막 찍고 다니는 게 아니라 살짝 도끼로 나무 찍은 다음에 바로 도끼날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 또 싹 찍고 오고 다시 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리 안 하고 게릴라처럼 탁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됐다 싶으면 가서 왕창 찍어버리겠죠. 그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몸 푸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를 이렇게 하면 수익이 계속 나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원 가입하시면 이런 식으로 수익을 바로바로 내드려요. 네. 그러면서 매집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훈련이 돼 있으면 이제 거래 없던 주식이 주가를 막 갑자기 제로 바뀌면서 거래량 돌아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처음에 10%, 20%, 30%짜리 막 내다가 순간 상한가 들어가거든요. 들어갈 때 안 팔면 되는데 안 팔면 되는 거예요. 이제 물량을 좀 남겨놓던가 아니면 아예 안 팔든가. 그러면 갑자기 이제 50%, 70%, 100%짜리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희열은 그거는 먹어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 해드리죠. 결국에는 뭐냐면 미국이 선거 전에 금리 인하를 할 거고 그러면 전체 주식시장 다 바닥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막 세게 날아간다고요. 근데 그때 들어오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요. 금리 인하하는 거 보고 시작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아니 해도 되긴 되는데 되게 힘드실 겁니다. 왜냐면 종목들이 여기에서 저 바닥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저점 대비 적게는 30% 아니면 50% 올라온 상태에서 급등을 하거든요. 그러면 들어와서 바로 못 사요. 그 사람들이 어떤 실수하냐면 저기 아직도 바닥에 있는 걸 사려고 하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남들 대부분 30% 바닥 대비 30% 50% 올라와 있는데 걔는 뭐 한다고 아직도 안 올라와 있냐 이거예요. 영원히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영원히. 근데 사람들이 그걸 살려고 그래. 아직 안 간 거. 죽어서 안 간 걸 수도 있어요. 사후경직. 물론 아닌 것도 있겠지만 잘못 고르면은 골로 간다니까 그냥. 네. 그래서 이제 김새가 이 정도면 이제 진짜 미국 바이든은 지금 머릿속에 재선하는 거밖에 없거든요. 대통령 한번 더 하는 거. 그 사람 머릿속에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고 우크라이나고 뭐 다 필요 없어. 오직 그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거 전에 반드시 금리 인하 터뜨릴 겁니다. 왜?
주식시장을 폭등을 시켜야 그게 뭐예요? 그게 시장에 돈 뿌리는 거 아니에요. 응? 자기 선거에 이제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그 지금 이 금리 인하 발표 재고 있는 거예요. 유럽이 금리 인하를 막 하는 거 보면 눈치를 빨리 채셔야지. 그쵸? 네. 그러니까 원래 미국이 먼저 하고 유럽이 해야 되는 건데 바이든 때문에 지금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결국에는 금리 인하 할 거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금리 인하 안 해줄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슬슬 말이 바뀌죠. 제가 그걸 잘 맞추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믿고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은 들어와서 뭐 하시냐고요? 이런 식으로. 탁탁. 근데 이게 단타쟁이들한테 10% 30% 수익은 큰 수익입니다. 중장기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수익 같지도 않겠지만 단타쟁이들한테 손절없이 이렇게 수익 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공식화할 때까지는 저희 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하다가 이제 금리 인하 딱 하는 순간 폭등 나오면 그때는 이제 더 큰 수익을 바로바로 내겠죠. 원래 우리 스타일이 그거니까. 그죠? 그래서 라이브하고 문자가는 회비 차이는 많이 나요. 근데 종목은 똑같으니까 뭐 일단 시작하고 싶으시면 문자반으로 들어오셔서 하시면 돼요. 자세한 거는 저기 사무실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이제 일반 개미들처럼 숨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대신에 지금 수익은 짧게 떠 있는 거 막 잡아가지고 수익 내려고 하지 마세요. 급등해 있는 거는 물리면은 나중에 대상승장 왔을 때 고생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종목이 조금 약간 더딘 것처럼 보여도 바닥에 있는 거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야? 다 바닥에 있는 거만 하잖아. 이런 거 여기서 하잖아요. 물릴 일이 있어요? 없죠. 근데 오래 안 걸렸잖아요. 그죠? 미래생명자원도 여기서 사드렸는데 물릴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답한 게 극동유하거든요. 이런 데서 사잖아요. 다 팔고 나왔어요. 그냥 끝. 네. 물릴 일이 없잖아요. 근데 거래 없을 때 사서 조만간 거래 들어오니까 잘 팔죠? 그게 뭐예요? 요런 재료가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잘 되는 거예요. 종목도 잘 샀지만 고맙게도 그 이슈가 진짜로 형성이 돼서 주가가 움직이니까 바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팔면 10에서 30% 사이에서 수익 내는 거예요. 대신에 바닥에서 하니까 손절가를 걸 필요가 없죠. 분할 매수 안 해도 돼요. 대충 사도 돼요. 왜? 바닥인데 뭘 대충 사면 되죠. 분할 매수 많이 하는 이유가 자꾸 주가가 폭락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지금 편안하게 수익 내면서 이제 앞으로 대세 상승장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고민하지 말고 빨리 들어오세요.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제 뒤에 김 실장님이 오늘도 방송 준비하고 계신데 이분이 오늘 이거 하신답니다. 중동 관련주들 있죠? 네. 불안정한 중동 정세 수혜주 테마주들 브리핑한다고 하시니까 관심 있는 분들 들어가셔가지고 많이들 보세요. 네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네 주말에 비가 조금 온다고 하는데 아무튼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